제가 복습을 하나 할게요.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걸 했거든요. 그 법이라는 게 강제하는 건데요.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예, 효과 생긴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이라기보다도 상식입니다. 이제는 법적 상식. 예를 들면 만 17세 되면 이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이혼이 아니라 만 17세 되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게 17세 미만은 안 된다는 거죠. 예, 17세, 만 17세. 그런 나이 제한이라는 게, 제한이라는 단어보다는 요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그리고 효과. 지난주에 했던 게 매매 계약하면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재산권 이전해 줄 의무. 이쪽에서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해줍니다. 의무가 채무라 했잖아요. 요게 있으니까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범죄가 인간 사회에서 범죄가 먼저 발달했어요. 그래서 처벌해야 되겠다.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 가만 놔두면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우리 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여기에 이 요건 갖추면 이 뜻이에요. 요 요건 딱 갖추어야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 처한다, 처벌한다. 요게 왼쪽이 형법에서는 범죄고요. 범죄 구성 요건이라 요건. 요거는 법률 효과로서 국가가 처벌하는 거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범죄와 형벌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법이. 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 왔었어요. 그래서 민법도 요건 딱 갖추면 효과 생기도록 해놓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공법도 나중에 배우시면 허가 요건 갖추어야 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더 중요한 것은 요건 안 갖추면 효과 생긴다 안 생긴다. 살해한 사람이 아닌데 처벌하면 안 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데 그 반대 해석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긍정문 들으면서 부정문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법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중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하나만 더 복습할게요. 채권은 뭐였습니까? 채권. 청구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청구하는 것. 채권이 뭐라고요? 청구권.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권은 말이 좀 긴데 제가 할게요. 현존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을 말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그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물건에 대한 지배권, 배타적 지배권.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척하는 것을 배타적이라 합니다. 배타성. 물권은 배타성이에요. 채권은 배타적이잖아요. 그게 민법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권에는 순위가 정해져요. 우선적 효력 이게 중요한데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빌려준 사람이든 나중에 빌려주는 사람이든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자기 채권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행주의라 하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 그래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 물권에는 서열이 있는데 채권에는 서열이 없다. 이 생각, 간단하게 생각하실 때 좋아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렇게. 채권, 물권 이게 이제 둘 다 재산권이죠. 채권, 물권 둘 다 재산권이라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다. 초기에도 이런 지문은 출제했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장 기본적인. 물권, 채권은 재산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재산이다. 그냥 물권, 채권. 채권 양도할 수도 있고, 물권 양도할 수도 있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다. 자, 오늘 이거 하나 그릴게요. 여기 물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권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하나, 그리고 소유자가 한 명이다. 요 3층 구조를 단독 소유라고 그래요. 단독 소유 뜻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느질 할 때 바늘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바늘 없으면 바느질 자체가 시작이 안 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요게 단독 소유 형태예요. 이것도 잘 보시면요, 이제 분석해 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도 하나하나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은 권리 주체라고 그래요. 사람은 권리 주체. 권리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람. 민법에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는 우리처럼 숨쉬는 자연인 하나 또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 사람 해줄게 하는 게 있어요. 법인. 회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거는 법인 중에 한 종류예요. 법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법인은 출제 대상이 안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오늘 하나 배우는 건 사람은 자연인, 법인이 있는데 권리 주체라는 거죠. 권리 주체. 물건은 권리 객체예요. 대상. 물건이 권리의 객체. 이 법치국가에서 이 정도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거 안 가르칩니다.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니까. 법치국가에 대해서 별로. 사회 체계 조금 가르치는 거겠지. 소유권은 물건 중에 하나 내용이죠. 한 종류거든요. 권리의 종류예요. 권리의 종류. 사람은 권리 객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은 권리가 객체가 아니고 주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법인의 소유 형태가, 이건 시험에 나온 건데요. 법인의 소유 형태가 공유가 아니고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 소유 형태는. 법인의 소유 형태는 법인의 단독 소유예요. 사장 겁니까? 법인 겁니까? 사장 거 아닙니다. 법인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장들은 무슨 생각해요?
내끼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씁니다. 막 쓰다 보면 나중에 문제되면 어쩌합니까? 검찰에서 온낙합니다. 왜 법인 거를 네 마음대로 썼노? 이렇게 하는 거죠. 네게 아닌데 왜 네 거라고 생각하고 막 썼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장부 보면 다 알아요. 장부 보면, 회계 장부 보면 다 알아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존재한다. 소유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한자로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권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물일권지. 하나의 물건에 권리 두 개가 동시 존재 못해요 원래. 한 물건의 소유권이 두 개가 존재 못해요. 한 물건의 소유권 하나다 이 뜻이거든요. 일물일권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공동소유라는 게 있어요.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이 3층 구조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 물건 하나, 소유권도 하나,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하나, 그대로고요.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권리 주체가 두 명 이상이다. 이것만 다르고 권리 종류, 권리 객체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된다. 되시나요? 요게 적용 안 된다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요 말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구조 아시겠죠? 오늘 요 3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 누굽니까? 권리 주체. 이 단어를 고급스럽게 기억하셔야죠. 권리 주체. 이 단어 익히셔야 돼요. 권리 주체. 그 다음에 권리 종류, 소유권은 권리 종류거든요. 그 다음에 물건은 객체, 권리 객체, 대상. 그래서 대학에서는 제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소유물 아니다라는 거죠. 맞죠? 남편은 물건이 아니지. 남편은 뭡니까? 같은 권리 주체예요.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웃기려고 해도 잘 안 웃겨지네요. 근데 사람은 항상 법적으로 권리 주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권리 주체다. 공동 소유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종류가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 두 사람 이상이 공유로 하고 있는지 합유로 하고 있는지 총유 형태인지 요거는 이제 법 조문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상상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법 조문에 다 있습니다. 민법전에.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를 말씀드리면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분.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에 나왔는데 공유자가 두 명이다.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세요. 공유자가 두 명이니까 소유권이 두 개죠. 그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을 놓치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 공부하는 거 이해됩니까 지금? 뭘 많이 외워라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소리 소유권 하나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지분은 뭐냐 이렇게 의문을 떠올려야 돼요. 먼저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지분이 무슨 뭐지 그러면 보세요. 이 시험 잘 나오는 게 이제 요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여전히 한 개입니다. 이거 시험 나온 거고요. 일물이권주의 그대로 적용되고요. 여기서 지분은 뭘까? 소유권의 일부일까? 물건의 일부일까?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뭘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 일부가 아니고 권리 일부예요. 지분이 뭐라고 해요? 오케이, 권리 일부. 하나의 소유권을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돼요. 하나의 소유권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거. 그건 뭐라고요? 공동소유. 오케이.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아주 짧은 문장을 자기 걸로 소화시키면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법 공부는 항상 그 정의, 정확한 단어 뜻을 숙지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조문을 다가가야 돼요. 조문. 공동 소유는 물건 하나, 소유권 하나. 근데 뭐가 달라요? 소유자가 두 사람, 요거 하나만 다르잖아요. 요거 한 사람이고, 요거 두 사람 이상이고, 요건 100명, 1000명, 10,000명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사람.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틀이 굉장히, 이 기본 틀이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할 게 127페이지인데요.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이게. 법률행위 목적. 공부 자꾸 하시다 보면 5월달 가면 공부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제가 목적이 뭡니까? 이러면 목적이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적이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법률적인 목적이 뭔가? 어렵게 말하면 법률적인 당사자가 의도하는 거래 행위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이요. 당사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내용 총칭을 해서 목적이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갑이 아파트 팔겠다. 을이 그것을 3억에 사겠다. 요거 전체가 법률적인 목적이에요. 아파트를 팔고 그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는 요 내용 전체가 거래 내용이에요. 법률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그러면 아파트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팔죠. 없는 걸 어떻게 팝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목적이 그 거래 내용이 현재 무엇을 거래하고자 하는 건지 현재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확정 가능한 기준만 있어도 됩니다. 요 판례가 시험에 4-5분 이상 시험 나온 거예요. 뒷부분이 오히려. 당사자 간의 거래 내용이 현재 꼭 확정 안 돼 있어도 내용을 보면 다음에 뭔가 만나서 확정할 수 있는 기준까지 마련해 놨으면 그건 뭐 거래한 거 맞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돼요. 실현 가능은 거래 가능할 것 이 뜻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거래 가능할 것. 거래 가능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면 그걸 불능이라 그래요. 불능. 가능 반대가 뭐라고요? 불능. 가능 불능은 뭐 기준으로 할까요? 거래관념 기준이에요. 거래 기준이 간단하게 두 사람이 뭔가 거래하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거냐 안 가능한 거냐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게 있어요. 한강에 반지 하나 툭 던져놓고 이거 건져주면 200만 원 주겠다, 2천만 원 주겠다 하는데 그 건지는데 기본 비용만 2억이 든다 하면 누가 거래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누가 그런 걸 거래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거래상 불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강아지 찾아주면 50만 원 주겠다. 이거는 거래 가능한 거거든요. 동네 한번 돌아다니면 분명히 어디 있을 거거든.
그 이제 실현 가능한 거라야 된다 이 뜻이. 자, 집을 사고 팔려고 계약했는데 시골에 있는 집을 사고 팔고 두 사람이 계약했단 말이에요. 뭐 5천만 원에 사고 팔기로 했다. 작은 집이라서. 그래서 가보니까 계약하고 나서 가보니까 집이 홀랑 불타고 없네요. 땅만 있고. 그러면 계약하고 난 뒤에 불탔을까요? 계약하기 전에 이미 불타고 없는 겁니까? 계약하기 전에 이미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 게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 그게 불능은 거래 당시에 이미 불능인 상태를 원시적 불능. 요거는 시기 기준이죠. 시기. 근데 거래 당시에는 가능한데 한 달 후에 인도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다 무너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집이 다 부서져 버렸다. 이건 후발적 불능이라 해요. 거래할 때는 가능했는데 넘겨주기 전에 이제 불능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 한 트럭 배달하기로 했는데 싫었습니다. 계약금 받아서 이제 출발합니다. 며칠 지나 출발했단 말이에요. 배달한다고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복돼 가지고 사과 다 부서져 버렸다 이러면 배달 결국 못 한 거잖아요. 결국 못 준 거잖아요. 그런 것도 후발적 불능이란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거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능의 반대가 뭐라고요? 불능. 요거 기준이 뭐라고요? 거래 기준이다. 간단하게 거래관념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그거 거래할 만한 거냐 아니야 하는 거냐 이거 기준으로 아니야 그거는 거래 대상이 아니야 이 정도 되면 불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거래 내용이 적법해야 돼요. 적법할 것. 법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민법에는 법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민법에서입니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구분해요. 요거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거 말고 그 법 말고 우리끼리 약속하자. 이게 가능하면 그 법은 특약으로 배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달리 계약해도 좋다 하니까. 배척할 수 있으면 배제할 수 있으면 그 조문은 임의규정이에요. 근데 그 조문은 특약으로 누구든지 특약으로 배척 못하는 거다. 이해됩니까? 그 말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배제 못하고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강행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면 임의규정이고요. 배제 못하면은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면 순서를 따지면 강행규정 1순위, 그 다음에 특약 2순위, 임의규정은 3순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만 보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규정은 특약으로 배척할 수가 있어요. 배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당사자 간에. 그런데 강행규정은 모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특약으로 그와 달리 정하면 그 특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예요. 임의규정과 달리 정해도 특약은 유효. 이제 이해됩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 아닐 것, 그게 적법이. 이때 법이라는 단어는 강행규정을 뜻한다. 여기 시험에 몇 번 나왔단 말이죠. 적법할 것. 거래 내용이 적법할 것.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 갖출 것. 요 네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민법 103조예요. 민법 103조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 반사회적 행위면 무효로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놨어요. 이 103조는 민법의 커다란 털이다 생각하세요. 민법의 털. 민법 103조는 민법 전체 법 질서를 뜻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을 위반하면 그 법률 행위는 뭐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할 정도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무효인 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효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효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상대적이다. 사람마다 달라서 상대적 무효라는 거죠. 근데 이 103조 무효는 반사회적 행위, 민법 전체 법 질서를 위반하는 것, 그건 무효인데 이건 절대적 무효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다. 지금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중개사 시험에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거 잘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처음 오늘 가는 길이니까 법률행위 목적은 당사자 간의 거래 내용을 뜻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것이 확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갖출 것, 그게 기본 틀입니다. 이번 책에는 그 밑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두 가지 해놨는데 그것보다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두 번째 용어에 보면 강행법규, 임의법규 해가지고 2번 지문에 임의법규에 보면 당사자 간의 특약이 우선하여 지배된다 찾았나요? 예, 특약이 우선한다. 임의규정 거기에 들어가면 그거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서 안 외워도 되고요. 특약이 우선하면 그 법은 무슨 법? 임의규정. 특약이 우선하지 못하면요, 강행규정.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특약이 우선하면 임의규정이고 특약이 우선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강행규정인 거죠. 그걸 꼭 주의하시고요. 바로 밑에 3번 사회적 타당성이 나왔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목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조문인데요. 이건 민법 전체 조문을 봐서 중요한 조문을 위반하게 되면 그 법은 그 거래는 무효로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조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3조를 제왕 조문이다. 가장 큰 아웃라인이거든요. 민법 질서를 한 걸음 짓습니다. 이 안에 해당되면 유효고 이거 벗어나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거 벗어나면 무효고 이 안에서는 유효고 이렇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추상적인 조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추상적인 것은 민법 조문 속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들은 강행규정, 민법 규정에 아주 중요한 조문이 위배되니까 이거는 유효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법관들이 하나하나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가. 그럼 어떤 게 있는가? 오른쪽에 한번 봐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 3번에 동그라미 1, 2, 3이 있을 거예요. 요거에 사례가 한 3가지 적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 받아보시면 한 30가지는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거를 항목만 딱 가려가지고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반사회적인 거 찾아라,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시험 잘 내요. 자, 1번 보시면
노름빚을 대물변제,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약속. 자, 그게 노름빚이란 단어보다도 도박자금이잖아요. 도박자금 빌리는 계약, 도박자금을 빌리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데 어쨌든 이 계약 서로 알고 도박자금으로 빌리는 계약이라면 이게 반사회적입니다. 이게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그리고 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집을 대신 넘기겠다. 물건으로 대신 이 뜻이에요. 대물. 갚겠다. 변제. 대물 변제 약정. 자, 빌리는 계약 무효고요. 갚겠다 약속도 무효예요. 둘 다 무효입니다. 도박자금 빌리는 계약하고 도박자금 갚겠다는 약속 둘 다 무효입니다. 그런 거래 허용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승소하면 임야 일부를 주겠다. 변호사 아닌 자는 변론을 못합니다. 이거 하면요, 변호사 아닌 자가 이런 행동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형사처벌합니다. 저거 밖으로 손대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내서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면 민사사건입니까? 형사사건입니까? 형사사건입니다. 범죄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좀 감형되면은 돈 10억 줄게 뭐 20억 줄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변호사하고 성공보수약정,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요거 반사회적 거래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이긴 게 아니고요, 국가 형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변호사라는 놈들이 돈을 더 벌고 적게 벌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국가 형벌권을 행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 돈을 더 땡기고 말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도 되느냐 안 된다가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처음 나온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놈들이 얼마나 많이 땡겨 모은지 모릅니다. 나도 변호사 했으면 땡겨 묻을 겁니다. 이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아무도 뭐 당연하지 하고 관행이지 하고 돈 벌려고 변호사 하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것들은. 그래 놓고는 책에는 공익의 대변자 이랍니다.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이제 정의를 지킨다 막 일어나 놓고는요 거래하잖아요. 양승태도 웃기는 새끼가 있어요. 방송 나가도 할 수 없다고. 사법부를 쪽팔리게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오늘 전국 법관회의 해가지고 비리에 얽힌 법관들 법관 옷 벗기려고 탄핵 결정 회의합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 사태는요, 미안하지만 박근혜가 탄핵돼야 된다 이 사태하고 똑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지금 고위법관들이 지금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나는 탄핵되기를 바라는데 왜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젊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물갈이도 하고 정의로운 젊은이들이 올라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월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지. 나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게 빨리 왔었어야 돼요. 2018년도 오는 게 아니라 1970년대쯤 와야 되는데 그때는 뭐 후진국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가 봐. 지금 이제 민주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 민주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행정부만 민주화돼야 됩니까? 사법부도 민주화, 입법부도 민주화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여러분이 그래서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보고 이런 거 가르치려면 공짜로 내 전국에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진짜 국민들이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속입니다. 양승태 저놈이. 우리가 처음 법대 갔을 때는요, 대법관을 신으로 모셨거든요. 머릿속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신이 아니라 악마 중에 악마 같은 놈들이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돼. 인문학은 특히 법이라는 건요, 여러분 요거는 상식인데 이게 상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학문이에요. 그거 판단하는 게 법이에요.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 하면. 많이 했으면 잘할까요? 많이 하면 썩을 수 있어요. 양승태처럼요. 맞죠? 반찬 적당히 해야 잘 먹고 깨끗하게 먹잖아요. 많이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간다고 마지막에는. 쓰레기통에 가는 거 청소해야 돼.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뭐 누가 내 말 듣겠습니까? 어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듣습니다. 자, 이 도박자금. 지금 이 세 번째 문제는요, 이게 2015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양승태가 있었을 것 같네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이건 국가형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변호사가 돈 더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당한 거래로 볼 수가 없다.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판결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시험 내버렸다. 벌써 시험 냈습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판례라서 획기적인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냈다. 민사사건입니까? 형사사건입니까? 민사는 여전히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글자는 형자를 민자로 살짝 바꿔냈단 말입니다. 성공보수 약정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무슨 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 무효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뭐 사형받을 거 징역 10년이다 이러면 뭐 있는 재산 다 줄 거 아닙니까? 목숨 살려주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4번에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 효과라는 건데요. 요거 갑을 제3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건데요.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사건 한번 볼게요. 요게 우습지만 민법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례 중에 하나예요. 도박 자금 가지고 해도 되는데 자, 갑이란 사람이 을과 같이 살자. 이 사람이 배우자 있는 갑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할아버지 지우세요.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네? 돈이 많다. 그 돈 힘. 오케이, 그것도 매력 중에 하나다, 그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 젊은 사람의 힘이 또 있고 늙은 사람 또 돈의 힘이 있고, 예, 그런 거네요. 근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옛날의 사건이 이 남자 사건인데 갑이 꼭 남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요새는 여자가 더 유행한다면서요. 얼핏 듣기로는, 들리는 소문에는.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배우자 있는 갑이 되시나요? 뭐 미모에 아니면 미남에 을과 동거 계약을 했다. 동거 계약을 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총각한테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없는 총각한테는 아무 해당 없는,
총각처녀에게는 아무 해당 없는 말입니다. 그냥 그들은 뭡니까? 고마 사랑이에요. 배우자 있는 값,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동거 같이 살기로 하자 계약이 첫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맨입에 이러니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쳐다만 봤어요. 아파트 45평짜리 예, 이름으로 이전 하나 해줄게 해서 이전해 줬습니다. 여기서 살자고. 또 차도 사줄까요? 명품 백도 사주고 뭐 다 사줬겠죠. 이해되시죠? 우리 민법에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 못합니다. 그럼 뒤집어 해석하면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다시 혼인해도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재혼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문장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일부 일처제를 규정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첫 계약은 일부 일처제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요 계약이 무슨 계약? 그렇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요 말 이해되죠? 무효다. 무효다. 너무 강한 걸 지금 첫 시간부터 하는데요. 그냥 무효일 때는 아파트 중고 돌려도 이러면 돼요.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고 계약을 하고 소유권 넘겨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계약이 무효더란 말이죠. 그러면 내 돈 돌려줄 테니까 아파트 돌려다오. 서로 되돌리자.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일반적인 무효는 이미 준 것, 이미 거부한 것, 이미 준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돌려줘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그래요. 이미 안 줬으면요, 받을 거 없잖아요. 그거는 논하지 않아요. 이제는 안 줘도 된다. 그게 단데 이미 준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효더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 돌려다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의무 대신에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청구하면 돼요.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렇게 해요. 이러면 채무가 되고 요거는 채권이 되는 거죠. 글자가. 그러니까 제가 의무는 민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무로 기억하시면 된다. 청구 나오면 채권 생각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지금 아파트 이전 등기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원래는 부당이득이 돼야 되는데 돌려주고 받아야 되는데 조문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요. 안 줘 해도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못 돌려받도록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법 746조에서 불법을 원인으로 준 것, 지급한 것,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민법 103조에 해당되어서 이전된 부동산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이렇게 딱 부르고 못 돌려받습니다. 못 돌려받는다. 딱 막아놨습니다. 103조가 손바닥이면요, 불법 원인급여가 손등이에요. 한 몸이에요. 103조하고
746전 한 몸이 103조 딱 걸리면 못 받아요. 좀 전에 도박 자금 빌렸죠. 달라고 못해요. 법적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깍두기를 집 앞에 보내가지고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 갚을래 말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주는 거라 그거. 법적으로는 소송해서 못 이겨요. 왜? 103조 때문에. 또 746조 때문에 못 받는다 돼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되거든요. 깡패들보다 힘이 더 세면 안 줘도 돼요. 이길 수 있으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 누구 겁니까? 오케이, 첩거. 뭔 말인지 알겠죠? 첩거에 아파트가 첩거입니다. 갑이 첩거가 아니고, 갑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소유물이 아니다. 본처가 찾아온다는 소문이 자자하네요. 슈퍼하고 미장원에 갔더니 본처가 찾아온다 막 신기질 이만큼 나가지고 이 언뭐고 하면서 막 다 쥐어 뜯을 거라고 이렇게 소문 났어. 벌써 큰일 났어요. 갑자기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많은 친한 친구 찾습니다. 어리 병한테. 야, 이거 3억인데 2억에 네가 빨리 살아. 병이 좋아라 합니까 안 합니까? 웬 떡이고 사지요. 어의 친구는 알고 있거든요. 갑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알고 있단 말입니다. 병은 현금 내 2억 줄게 지금 바로 통장에 쏟게 일합니다. 3억짜리 팔겠다 하는데 2억에 팔겠다 하는데 3억짜리 2억에 팔겠다는데 안 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 빌려서 사봅니다. 그걸 뭐 그냥 사는 순간 1억이 남는데. 그렇죠? 다른 것 떠나서 어쨌든 금전적으로만 보면 병한테 팔아볼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안다라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나쁘다 뜻이 아니고요. 뭘 모르고 있는 걸 선의, 어떤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어떤 거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선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를 알고 있는 경우를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선의 악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악인은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요 사실 알고, 요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 뭐예요? 그러면 악의 제3자 이렇게 말. 악의 제3자, 악의 제3자 이렇게. 민법에서는 선의 제3자, 악의 제3자 굉장히 시험 많이 내요. 꼭 선의 악의는 꼭. 근데 이거 왜 뒤집어놨대요? 웃기는 일이 다 있네요. 몇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웃긴다. 내가 지금 흥분했습니다. 지금 병 때문에 흥분을. 웃긴다. 이걸 이럴 수도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악인은 알고 선의는 모르고. 간단하게 꼽기가지고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인데. 어쨌든 이 사실 전부 다 알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니까. 사귈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을과 갑이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 친구라서. 근데 돈 주고 샀습니다. 뭐 3억짜리인데 2억에 뭐 벌렁 샀단 말이죠. 이전 받았다. 이 사실 다 알고.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요게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 이야기 실컷 해놓고 문제는 요거 딱 낸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공부를 할 때까지 해야 돼요. 끝에 걸 딱 물으니까 시작하자마자 물을 써야 되는데 답이요. 맨 끝에 이야기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맨 끝까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단 말입니다. 악인은 알고 있는 거고 선의는 모르고 있는 거다. 이 사람 다 알고 이 내용 전부 다 알고 있다. 지금 뭐 미장원에 가니까 이 사람이 전해줬거든. 야 온단다 니 어쩔래 하니까 우짜노 카드만은 그냥 팔겠대요. 당장 사붙단 말이죠.
얘도 돈 들고 있었거든. 당장 주고 상장 샀다. 그래 놓고는 1년간 그냥 네 공짜로 살아라. 팔고도 그 집에 살 수 있잖아요. 그 돈 주고 돈 받고 소유권 넘겨줘 버린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놓고 어른 그냥 사는 거죠. 뭐 1년 후에 이사 가도 되니까. 1년 살아라고 했으니까. 무상으로 빌려주는 걸 뭐라 그럴까요? 공짜로 빌리는 게. 한자가 대차, 빌린다가 대차예요. 대차. 차임 지급하면서 빌리는 거. 임대차. 사용료 주면 뭐라고요? 임대차. 사용료 안 주면 공짜면 사용대차. 그 두 단어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유상 이렇게 부르고 대가 지급하니까, 사용대차는 무상 이렇게 말해요. 공짜니까. 이거는 이제 요 단어 뜻만 알면 되는 거고요. 그저 살고 있는데 잘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본처가 와가지고 다 뜯어붓거든, 머리를. 그러니까 어리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화가 나가지고 다 뜯기고 나니까 신세가 처량하고 억울하고 기구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뭐 본처가 지가 버려서 뭐 어떻게 보태가지고 산 집이니 어쩌니 온갖 소리 다 하고 가는 바람에 좁았단 말이에요. 본처한테 지 거라고 했는데 주고 난 뒤에는 못 돌려받아요. 돌려주고 난 뒤에는 못 돌려받아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요. 채무 없는데 갚았다. 읽어보세요. 비채 변제는 못 돌려받아요.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러면 이게 첩학개론인데 다 뜯겨도 돌려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게 팔아도 파는 게 낫다.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그런데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왜요? 을 거잖아요. 갑이 못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을 거예요. 을 거를 알고 사든 모르고 사든 무조건 취득해요. 내 말 이해됩니까? 여기서 악의는 함정인 거죠. 요걸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요 사례 자체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여기 책에 다 있는 겁니다. 법대 책에도 다 있는 거예요. 대학 책에도. 요 사건이. 예. 그래서 그대로 시험 나. 요까지 딱 시험 내. 요걸 딱 내. 요거 된다 안 된다. 요걸 시험 낸 거라. 답이. 예.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나중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을하고 병을 배울 게 아니고 을하고 병을 외우고 있을 일이 아니고 을하고 병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실컷 이야기 해놨는데 을하고 병 외우면 안 되고 첩계약이 무슨 법률행위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근데 아파트 넘겨준 거 요거 명품 가방 넘겨준 거 자동차 사준 거 전부 다 무엇에 해당한다? 불법인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그러면 갑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못 받으니까 결국 누구 거다? 첩 거다. 을 거다. 그러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취득한다. 되시나요? 소유자로부터 사니까. 소유자로부터 살 때는 선의하게 안 따집니다. 따질 필요 없어요. 거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을 판단할 때는 선이다 악이다 초점 두면 안 돼요. 을을 판단해야 돼요. 을이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법은 항상 그 앞에 것을 꼭 살펴야 돼요.
법은 꼭 그 앞에 걸 살펴야 돼요. 이거는요 꿀팁 중에 꿀팁입니다. 법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결과 앞에 것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 다 해가지고 밥 소떡국 열기 전에 뭘 생각합니까? 그렇지. 됐나 안 됐나 먼저 됐나 안 됐나 중에서도 가장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뭡니까? 좀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부터 먼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었다 싶으면 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명백히 안 들었다 싶으면 좀 기다려야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제 조건이 굉장히 그게 여러분 첫째 둘째 적어놨는데 그 밑에 뭐 문장 별거 없고요. 일단 요 내용을 한번 이해해 두시고 조금 이따가 131페이지 볼게요.